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54강 16장 내 몸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다 요가 편의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가의 발기한, 또 상향식 조절, 요가의 탐구, 자기 조절 능력의 습득, 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요가의 16장의 도입부, 그리고 피할 수 없었던 충격이 남긴 흔적, 내적 감각의 마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 몸과 어떤 이 장에서 느껴지는 아주 깊은 그런 그 본능적인 감각이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되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스스로를 챙길 줄 아는 그런 이 능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자기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 자기의 식생활, 그리고 내가 지금 휴식이 필요한지 에너지를 써도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막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걸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 행복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이 편안함을 느낀다. 이것이 이제 이 책에서 요가에서 스티븐 콥이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16장의 시작은 앤이라고 하는 47살 된 여자가 이제 처음에 콜크 박사한테 왔을 때 뭐 눈도 마주칠 수 없었고 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고, 근데 특수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전문가라는 거죠. 전문 영역에서 일은 하지만 실제 본인의 삶은 뭐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고 온몸이 떨고 있고 뭐 이런 상태라는 거죠. 어쨌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콜크 박사를 찾아왔다. 이게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였고, 이 애니에 대해서 이제 콜크 박사가 했던 것은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가 아니고 어떤 우리가 이제 윈도우 오브 톨러런스, 우리가 너무 화가 나지도 흥분되지도 않고 너무 처지지도 않는 어떤 적당한 선의 어떤 안에서 우리가 이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EFT, Emotional Freedom of Technique. 우리 몸을 이제 타치를 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어떤 감각이 있는지, 내 몸에 대한 감각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애니를 이렇게 하나씩 이제 지도해 나갔다는 거죠. 치료 과정으로서.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콜크 박사와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다 보니까 이제 콜크 박사는 이 애니는 콜크 박사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걸 즐거워하고 약속된 시간에 잘 오고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대하고 호감을 느끼고 좋고 막 이렇게 콜크 박사하고 치료하는 시간이 본인한테 위로가 되고 회복되는 것 같을 때 어떤 기억이 나느냐면 옛날에 아버지가 집에 왔을 때 신났던 기억하고 막 오버랩이 되는 거죠. 본인은 이제 이 딸이 아버지가 이제 오니까 좋아서 막 아빠가 오니까 좋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애를 잘 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애를 성폭행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즐거우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즐거운 일이 막 또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즐거운 게 연속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대상에게 대해서 즐거움을 느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니고 성폭행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저 사람이 나를 가해자가 되는 이제 이런 걸 되면서 이 콜크 박사가 이제 가해자 같이 느껴지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그런 충격이, 어릴 때 아버지에게 당했던 그 성폭행이 그 몸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흔적이라는 거를 이제 이 애니가 깨달았다는 거죠. 이 깨달았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깨달았다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치유가 되는 그걸 이제 하게 되는 모멘텀이 된다.
전환점이 된다. 이제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많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즐거움이 아니고 고통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즐거움을 느끼는 거를 감각을 막 마비시키기 위해서 이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막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은 만성 비만이 되거나 아니면 음식을 거부하면서 생기는 이런 거식증, 음식을 거부하는 상황이 되거나 혹은 어떤 약물에 중독이 되거나 혹은 일에 막 중독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혹은 알코올에 중독이 되거나 그러니까 내가 감각이 살아나고 좋은 걸 느끼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좋은 걸 느끼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즐거움이 되는데 이 좋은 걸 느껴봐야 그 다음에는 뒤따라 나오는 거는 고통이라면 이걸 내가 이 감각을 누그러뜨려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누그러뜨리고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본능에는 이 감각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내가 느끼는 이 감각이 막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이 가져야 되는데 이 감각을 그러니까 가지게 되면 즐거운 느낌을 가지게 되면 그 뒤에 고통이 따르고 그렇다고 해서 이 감각을 늦추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감각을 누그러뜨리는 노력도 하고 그러니까 일에 중독되거나 술이나 막 알코올 막 약물이 중독이 되는 모습도 보이면서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막 번지 점프를 하거나 아주 막 위험한 일들을 하거나 혹은 막 매춘을 하거나 막 게임 중독이 되거나 이런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감각을 누그러뜨릴 수도 없고 또 감각을 아주 민감하게 따라갈 수도 없는 이 상황을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어떤 모순적인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콜크 박사가 한 2년 동안, 첫 2년 동안 애니에게 대해 했던 것은 어떤 치료보다는 그 감각들이 내가 느끼는 이 즐거운 감각이 실제로는 이게 내가 지금 느끼는 것과 과거에서 왔던 그거와 어떤 것들의 구별도 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감각이라는 것은 이 시작이 이렇게 되고 중간에 이렇게 되고 끝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다. 내가 지금 느끼지만 내가 콜크 박사와 치료를 하면서 느낄 때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은 콜크 박사가 나를 두렵게 해서가 아니고 옛날에 아버지가 나를 성폭행했을 때의 그런 두려움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그걸로 이걸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2년 동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2년 동안을 그래도 꾸준하게 따라왔던 애니도 대단한 사람이고 이걸 인내심을 가지고 이걸 치료를 하지 않고 치료의 목적보다는 어떤 감각을 도와주도록 우리는 보통 오면은 뭐 약을 처방하고 어땠느냐 뭐 약을 좀 더 바꿔볼까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콜크 박사가 이 애니에 대해서 했던 것은 감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근본적으로 이 왜곡된 감각 나에게 있던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이 왜곡돼서 나한테 고통으로 느껴지는 이것을 인식하고 다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것이 진짜 이렇게 감각이 살아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하는 이 역할이 사실은 대단한 이 어떤 이 치료에 있어서 어떤 정말 전환점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콜크 박사가 쓴 이 책이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장의 두 번째 요가의 발견, 요가의 탐구,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의 습득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가의 발견을 이제 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상향식 조절을 하는 방법으로서 요가 이걸 이제 하면서 콜크 박사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HRV Heart Rate Variability Test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심박 변이도라는 거거든. 하트레이트라는 건 이제 심장 박동수니까 심장이 빨리 뛸 수도 있고 천천히 뛸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내가 달리기를 한다.
산을 올라간다 이러면 막 심장이 빨리빨리 뛰줘야 되고, 내가 잠을 자거나 릴렉스하고 충분히 쉬고 있는 동안에는 이 심장 이 박동수가 좀 천천히 떨어져 줘야 되는, 이게 이제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숨을 쉬면서 천천히 숨을 쉬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착 떨어지고, 호흡을 좀 빠르게 하면 또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신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박 변이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그 뇌 시스템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 체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우리 몸이 뇌하고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뇌의 기능은 우리 생존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기능을 중요하게 하는 기능이 결국 뇌의 기능이니까, 이것의 기능의 가장 백본, 가장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자율신경 체제인 거죠. 하나는 이 교감신경, 하나는 이제 부교감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교감신경은 소위 말하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런 화학 물질이 우리 몸의 호르몬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중요한 그 물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것은 교감신경 쪽이라면,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는 것은 부교감신경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그 기능을 하게 될 때,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 몸은 이제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심박 변이도가 이게 이제 들쭉날쭉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숨을 내쉬면 이 부교감 신경으로 인해서 심장이 쭉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들숨 날숨,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 심장 박동수 조금 올라갔다 또 내쉬면 또 떨어지게 되는, 이게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우리가 이 변화를 하는 이 이제 심장 박동수, 심박 변이도가 결국 우리 몸의 이제 어떤 건강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심박 변이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심박 변이도는 결국은 뇌의 기능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좀 좌절하거나 뭐 이렇게 좀 실망할 일이 좀 있다. 아마 성적이 좀 안 좋아졌다. 혹은 누가 나를 좀 모욕을 했다. 아, 너는 뭐 얼굴이 못생겼어. 뭐 이 정도? 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뭐 같이 가기로 해놓고 나를 빼놓고 다른 사람들끼리 놀러를 갔다. 뭐 학교에 갔었는데 다들 나를 빼놓고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웃고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왕따가 된 느낌? 이렇다 하더라도, 아이 뭐 그래 뭐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놀아. 뭐 나는 내 할 거 오늘 좀 할 게 많아서 난 좀 이거 좀 해야 돼. 뭐 이렇게 하거나, 누가 뭐 너 왜 못생겼어 하더라도, 그럼 뭐 내가 못생긴 게 뭐 너 보태준 거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당히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못생겼다 그러면 막 그것이 화가 나고 막 얼굴이 불그럭불그럭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내가 이 조절을 할 수 없는, 이거와 관계가 된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그냥 숨을 들숨일 때 심장박동이 좀 올라가고, 날숨일 때, 숨을 내쉴 때 심장박동이 좀 떨어지는 정도의 의미로만 알았던 심박 변이도가, 사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어디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 누가 모욕감을 줬을 때 내가 참아낼 수 있느냐, 이런 감정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것의 밸런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멘탈, 정신적인 밸런스를 잘 유지해 줄 수 있는 지표로서 그 하트레이트 베리어블리티, 심박 변이도가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박 변이도가 좀 낮다, 뭔가 내가 조절을 잘 못한다, 이런 거는 내가 육체적으로 막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거나 이럴 때도 심장 박동수 빨리 따라가 줘야 되고, 내가 쉴 때는 충분히 쉬어서 몸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뭔가 자극을, 누가 이렇게 좀 자극을 좀 막 흥분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막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생각이 막 부정적인 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돌아서 다시 우리 몸에 육체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육체적인 영향이라는 게 심장이 막 심근경색이 생기거나, 혹은 암에 걸리거나, 혹은 막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혹은 막 이렇게 PTSD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이런 문제도 쉽게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RV, 심장 그 박동 이 심박 변이도, 심장 박동의 변이도를 보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콜크 박사가 설명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트라우마 환자한테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심박 변이도 검사를 소위 말해 이제 PTSD, 이 외상후 증후군 환자들한테 이것이 정말 어떠냐 하는 걸 해보면, 이게 PTSD 환자에게서는 이 심박 변이도 굉장히 낮다. 그것도 그냥 낮은 정도가 비정상적으로 낮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야, 너 왜 이리 못생겼어? 이러면 막 웃고, 야, 너만 못생겼, 나도 못생겼냐, 너도 못생겼지 하면서 정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심박 변이도가 낮은 사람은, 그러니까 PTSD 환자 같은 경우는 왜 이리 못생겼나? 이러면 막 화가 나고 막 두드리 부숴야 되고, 이 정도로 막 반응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약한 스트레스,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옆에 좀 뭐 공간이 좀 내가 거주하기 좀 좁거나, 뭔가 음식이 좀 더 짜거나, 뭐 이런 뭔가 좀 불편한 정도, 우리 같으면 뭐 물 좀 마시고 말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막 이렇게 어디 식당에 가서 주인을 불러가지고 왜 이리 짜냐고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사소한 스트레스에 내가 대응을 못한다. 그 이야기는 HRV, 심박 변이도가 비정상적으로 낮다. 이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이제 HRV를 통해서 우리가 심박 변이도는 뭐 어느 병원이나 웬만한 병원은 다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심박 변이도를 측정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그래서 이 심박 변이도를 측정했다 치자. 그럼 이걸 그럼 어떻게 해서 개선시킬 것인가? 이 심박 변이도가 개선된다는 것은 내 몸의 자율신경 기능이 개선된다는 거고, 이 자율신경 기능이 개선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제는 스트레스에, 누가 옆에서 막 핀잔을 주더라도, 혹은 뭔가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옛날같이 막 짜증내거나 막 폭발하는 게 아니고, 뭐 조금 있으면 뭐 또 다른 데 가면 괜찮지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내가 견딜 수 있는, 이 정신적으로도 내가 안정이 돼 가고 있다는 게 심박 변이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콜크박스 찾아보니까 이 마라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당연히 도움이 되죠. 뛰기, 달리기라는 것은, 우리는 뭐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달리기를 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운동은 육체적인 거, 또 뭐 이렇게 명상요법이나 이거는 정신적인 거, 이렇게 따로 자꾸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몸은 육체와 정신이 따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가 건강해지면 당연히 정신도 건강해지는. 그래서 마라톤을 열심히 하는, 달리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심박 변이도도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PTSD 환자들, 내 몸 하나도 가누기 어렵고 막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마라톤 해보세요. 못한다는 거거든요. 콜크 박사가 잘 아니까 그럼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하는데, 이제 그 다음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구글을 검색을 해보니까 요가가 뭐 한 17,000개 이름 요가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그런 심박 변이들이 아주 개선이 된다. 근데 콜크 박사는 그거 믿고 환자한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어떤 데이터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콜크 박사가 이제 이 요가가 도움이 된다면, 요가가 진짜 이 HRV 심박 변이들을 개선시키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심박 변이도를 우리가 이제 보면, 정상적인 이 심박 변이도는 요 회색 선은 숨 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요 넓은 면적, 이 회색으로 된 이 넓은 면적은 심장 박동수를 이야기합니다. 요것은 심장 박동수가 70이고 요거는 이제 한 80 이렇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면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고 숨을 들이쉬면 다시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이제 이런 과정이죠. 숨을 들이쉬면 요 하얀 면적이 올라가고 숨을 내쉬면 다시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막 화가 났을 때는 이게 이제 숨 쉬는 것도 고르지가 않고 숨 쉬는 거와 또 이 매칭이 요 꼭지점이 다르거든요. 이게 숨 쉬는 거와 상관없이 막 심장 박동수는 따로 여기는 낮게 돼 있는데도 심장 박동수 되게 올라가 있고 뭐 여기는 이제 정상처럼 보이지만 뭐 이렇게 들쭉날쭉하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여기보다는 이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심장 박동수는 별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흥분해 있다 이 이야기예요. 이 PTSD 트라우마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숨은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데 심장 박동수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걸 보이죠. 그러니까 PTSD 환자들 우리가 정상적으로 대화하면은 상대방의 심장 박동수를 내가 재면서 대화하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의 심장 박동수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숨 쉬는 거 보면 뭐 편안하게 숨 쉬는 것 같고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 심장 기능이 굉장히 억눌려져 있다. 다시 말하면 뇌 기능도 억눌려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심장 박동수가 숨 쉴 때마다 같이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호흡도 하지만 심장 박동수도 같이 움직이지만 뇌 기능도 활성화되어 있다. 근데 이 회색 여기가 적다는 것은 여기는 이 회색이 아주 밑바닥에 깔려 있을 정도니까 뇌 기능도 떨어져 있다. 그리고 만성적인 이 PTSD 기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 숨 쉬는 것과 심장 박동수가 막 매칭이 안 되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의 기능도 떨어져 있고 호흡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정상처럼 보이는데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이걸 보면 이게 우리가 심박 변이도가 어떤 뇌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요가가 이 HRV 그러니까 심박 변이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주장은 있는데 뭐 아직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어쨌든 요가가 도움이 된다. 요가가 뭐 고혈압이라든지 스트레스 호르몬도 올라가고 천식, 요통 같은 이런 여러 가지에도 긍정적이다. 뭐 도움이 된다 하는 건 알겠는데 의학 잡지, 정신과적인 특히 잡지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콜커 박사가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를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해보려니까 이제 요가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데이비드 에멀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스턴 쪽에서 요가를 하는 분이었겠죠. 이제 이분은 이제 하타 요가라는 것을 약간 모디파이 해갖고 본인이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PTSD 환자한테도 적용해보니까 도움도 되고 뭐 하니까 이제 아마 콜크 박사를 찾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보니까 PTSD도 도움되고 그 다음에 이 보선 쪽에 이제 성폭행을 당한 그런 센터에서도 그 여성들한테 해보니까 도움이 되더라.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제안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콜크 박사도 결국은 이렇게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콜크 박사도 요가의 티처가 돼서 했고 그 하는 과정에 콜크 박사도 HRV 패턴이 그러니까 심박 변이도 패턴이 굉장히 좋아졌다. 왜냐하면 콜크 박사도 이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환자도 보고 뭐 많은 활동을 하다 보면 결국은 본인의 건강을 챙기지 못했을 거고 그런데 요가를 하면서 본인이 요가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 요가를 공부를 하게 되고 요가 티처가 돼요. 요가를 가르치는 자격증도 아마 땄겠죠. 그러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본인의 심박 변이도도 굉장히 좋아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데이비드 에멀슨이 했던 이 하타 요가라는 것을 변형했다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뭐 이런 다양한 자세들을 하면서 이 본인이 어떤 어떤 몸 자체가
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또 다양한 그 체위를 가지고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하면서 이게 몸이 이제 좋아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목표가 이런 요가를 통해서 심박변이도를 정상처럼 만들어줘야 되겠다. 뭐 어쨌든 콜크 박사는 이런 요가 쪽을 알면서 이것이 심장 쪽의 어떤 이 기능들이 회복되는, 그래서 이 모양이 이제 첫 번째 보여드렸던 이 모양처럼 우리가 만들자. 이제 이것이 이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어떤 일관된 심장의 모양 패턴 이런 식으로 들숨과 날숨일 때 이 심장의 그 박동수거든. 실제로 뭐 되게 간단한 거죠. 심장 박동수를 우리가 이렇게 잴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걸 이제 계속 이걸 내가 재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이제 기계가 이제 심장 박동수도 재고 내가 숨 쉬는 것도 재고 이걸 이제 하면서 이걸 그래프로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겠다. 이제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이걸 요가를 하면서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콜크 박사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이걸 이제 할 수 있는 PTSD 환자들을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요가는 아마 이제 뭐 무료로 아마 진행을 해줬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 프로그램을 하려는데 PTSD가 있는 분들은 와서 같이 요가도 하면서 HRV 심박 변이도도 측정하자. 아마 그런 연구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전단지를 붙이고 막 이렇게 했겠죠. 특히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그래서 37명의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고, 그 중에 이제 절반 같은 경우는 요가를 하고, 또 절반은 소위 말하는 이제 DBT라는 방법. 그러니까 이 행동요법에서 이제 변증 행동요법이라고 하는 뭐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제 명상요법도 하고 하면서 내 스스로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상황을 뒀을 때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대화하면서 또 명상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치료자와 이제 치유받는 사람이 하는 그거하고 요가를 비교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제가 뭐 이렇게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일종의 이제 인지행동치료라는 거거든요. 인지행동치료는 그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미가 무섭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실제 거미가 아니고 거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거미와 좀 이렇게 친숙하게 만들고, 또 그 다음 거미를 저 멀리 떨어져 놓고 저 거미가 무섭지 않잖아 뭐 하면서, 또 거미를 조금 더 가까이 해서는 충분히 옆에서 누가 핸들링 하는 걸 보여주면서 거미는 무서운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도록 아마 이제 했겠죠. 이게 이제 그거에서 좀 변형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변증법적 행동치료로 이제 아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사색 명상 훈련도 하면서 내가 어떤 고통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이제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결합돼서 그냥 CBT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모디파이된 그런 좀 개선된 그런 프로그램인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37명을 반 나눠서 이렇게 요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뭐 행동 요법도 하면서 서로 비교를 이렇게 하는데, 결국 8주를 지나 보니까 이 DBT에서는 별 변화가 없었다. 근데 요가 쪽에서는 굉장히 이 HRV 심박 변이도가 굉장히 바뀌었다. 그건 단순히 이것만 바뀐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내 몸을 이제는 알게 됐다. 내가 내 몸이 뭘 원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느끼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가가 그냥 우리는 처음에 HRV 심박 변이도만 좋아지면 뭐 그것만 해도 충분히 논문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목표가 요가를 통해서 우리가 PTSD 환자들은 심박 변이도가 떨어진 걸 알게 됐고, 이 심박 변이도가 떨어진 기능에 대해서 요가를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나 없나,
뭐 마라톤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요가를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나 없나가 관심이었는데 8주를 하는 동안에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HRV가 심박변이도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 몸에 대해서 이제 인지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더 결정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HRV가 개선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좀 뭔가 우울하고 뭔가 불편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요가를 하고 나서는 오히려 내 몸을 더 느끼게 됐다. 내가 내 몸에 그 원하는 걸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됐다. 알겠다. 이제 뭔지. 이제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 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원리로서 요가가 이렇게 이제 콜크 박사도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콜크 박사가 이 팀이 했던 것은 요가를 통해서 단순히 HRV의 개선이 아니고 학대당한 다시의 몸과 함께 편안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있고 나니까 이제 캠프 레준이라고 하는 여기는 그 보스턴 쪽이 아니고 이 워싱턴 DC에서 더 남쪽으로 있는 소위 말하는 미군 기지인데 이 그 대서양 쪽에 연한 미군 기지입니다. 미군 기지에 있는 에서도 이제 요가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예요. 보스턴에서 여기까지 가기가 사실 쉽지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콜크 박사가 이런 PTSD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특히 이런 보온 환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군인들이었고 하니까 아마 리서치 데이터를 남기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반응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되게 그런 PTSD 군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요가가 도움이 됐던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가 프로그램은 이제 호흡에 따라서 심박 변이도가 있는 거. 그리고 스트레칭은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온갖 자세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다 보면 명상도 하기도 하고, 호흡을 내가 몇 번 했는지를 보면서 자꾸 자기 몸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내가 숨이 들어오는지, 내 숨이 내쉬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 심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내 몸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감각이 살아난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제 이 뭐 동작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어느 것이 올바른 자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자가 내 몸이 느끼도록 이 센스, 감각을 회복시켜 주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각을 살리는데 오히려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일반 정상인들이 하는 요가하고는 달리 정상인들은 올바른 우리가 이제 자세를 잡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의자에서 바르게 앉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게 목표라면 이 PTSD 트라우마 환자들은 내가 숨을 쉬고 내쉴 때 내 코끝에서 느끼는 감각, 내 발끝에서 느끼는 감각, 내 몸 전체에서 어떻게 느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 리드미컬하게 바뀌는 리듬을 인지하는 것, 이 리듬에 따라서 내 몸이 긴장되고 이완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도록 도와주는 게 이 요가를 하면서 PTSD 환자들한테 적용되는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가의 탐구에서는 이 각 포지션에 따라서 뭐 때로는 누워서 이렇게 마지막 단계는 이제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샤바사나라고 하는 완전히 막 우리가 누워 있는 완전히 릴렉스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의 뭐 여기서는 좀 시체 자세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이긴 한데 우리가 완전히 몸을 이완시켰을 때 뭐 정말 죽음이 왔는 것처럼 완전히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 이런 걸 보는데 이 완전히 몸을 이완시키라 그래도 이 PTSD 환자들은 근육이 여전히 이게 뭉쳐 있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완전히 이완을 못 시킨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몸에 남아있는 트라우마가 몸에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저도 이렇게 참 공감이 갔던 게 이런 트라우마 환자들은 그냥 단순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받던 게 아니고 몸 자체도 이게 이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완된, 그 몸 자체가 이완된 게 아니고 참, 몸 자체도 완전히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이 경직되어 있는 거를 풀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트라우마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그 트라우마 환자들한테 마사지를 해주고서 그 근육이 풀어지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릴렉스되고 이완되고 편안해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 육체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같이 서로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요가를 하면서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라 그래도 PTSD 환자들이 풀어주지 못한다. 결국은 이 요가의 목표가 뭐가 되느냐면 이런 트라우마 환자들이 온몸을 충분히 릴렉스 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충분히 방어를 완전히 풀고 해도 난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환자들이 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언제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고 살고 있거든. 근데 지금 여기는 아주 안전한 공간이야. 여기서는 괜찮아. 이걸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본인이 느끼고 릴렉스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요가 수업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에 대해서도 이제 이 요가를 권했겠죠, 당연히. 이제 처음 이제 애니가 가서 요가를 하니까 좋은 것 같긴 한데, 이제 때로는 강사가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타치를 했을 때 이걸 애니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누가 타치를 살짝만 해도 그게 본인이 성폭행 당했던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려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가서 이 본인이 또 자해를 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본인이 다시 성폭행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가 이제 느낀 거는, 그래, 이거는 그냥 그 요가 강사가 나를 타치한 거지, 그 옛날에 아버지가 나를 성폭행했던 거하고는 다르잖아. 이제 이걸 깨닫고는 다시 이제 그 요가 수업을 계속하고 요가 수업을 계속하면서 내 몸에 대해서 자꾸 이제 감각이 회복되는 거거든. 이걸 느끼면서 이제 아마 애니도 요가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됐겠다. 이제 이걸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애니가 본인이 이제 이 글로 쓰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더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요가가 결국은 이 내 몸의 안의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해줬다. 그리고 그것이 이 내 안에서 그 생존에 대한 이 욕구가 있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이런 걸 이제 글로 써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도 계속 주말에도 이 요가를 하고 하면서 자기 몸과 자기가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네 몸이 아직 어떤 말할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 내가 들을게. 말 한번 해봐. 하면서 요가를 하면서 자기 몸과 자기가 대화를 하는, 이렇게 하는 과정, 이 정도 진행이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다. 이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애니가 다시 이제 글을 써서 보낸다는 것은 콜크 박사하고 굉장히 어떤 신뢰, 우리가 이제 치료받는 과정에서 소위 라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뢰 관계가 굉장히 형성이 됐다. 그래서 본인이 그 자기 몸과 얼마나 단절돼 있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요가를 하면서 이 본인 몸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본인의 트라우마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제 본인이 느끼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 일단 그것이 이제 치료가 되는, 치료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의 습득이라는 건 결국 내가 내 몸에 있는 그 트라우마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 내가 이제 자기 조절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요가를 통해서 이게 셀프 러닝이 됐다. 이 셀프 레귤레이션, 자기 조절이 배워지게 됐다. 셀프 레귤레이션이 시작됐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애니의 이제 편지 이야기죠. 여기 보면 이제 스티븐 코비 했던 그 책, 소위 말하는 이 정말 이 요가에 대한 책을 콜크 박사가 이제 빌려줬다 하는 거 봐서는 참 이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굉장히 참
정말 진짜 콜크 박사 환자를 돕고 싶어서 이 책도 권해보고 요가도 참여해 보도록 하고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이 본인이 이 정말 이 요가를 하는 과정, 요가를 하면서 이 통증, 슬픔을 느끼는 것들,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힙 오프닝 포즈가 나오거든요. 이 힙을 오픈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이 마지막에 내가 정말 릴렉스 되고 정말 안전한 순간에만 이게 우리가 되지. 보통 이게 여성들, 특히 여성들이 이게 힙을 오픈하는 자세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정도를 할 정도면 이미 많이 했다. 그래서 정말 이 과거에 47살의 이 여성이 거의 한 20년 이상, 30년 이상을 그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싸우려고 애써왔던 것들을 다시 이제 생각도 하면서 이제 극복해가는, 이제는 과거를 이제 흘려보낼 수 있는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편지로 써서 보낸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나온 것처럼 가장 힘들었던 자세가 소위 말하는 이제 행복한 아기 자세, 해피 베이비 포지션이겠죠. 이제. 그래서 구부러 누려서 양 발바닥이 천장을 향하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골반을 열도록 해주는. 이 성폭행 피해자들은 당연히 이 부분이 힘들죠. 그러나 정말 이걸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게 이제는 정말 되고 이 자세가 편하게 되면 이제는 그걸 떠나도 되는 뭐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행복한 아기 자세, 해피 베이비 포지션이다. 뭐 이 이야기를 앞에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런 포지션. 그래서 발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하고 다리를 골반을 벌리고 이런 이 행복한, 정말 애들 간이 깜난 애들 보면 막 이런 포지션 하고 있으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 이 포지션이 정말로 가장 내추럴하고 가장 편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세를 애니 같은 경우는 뭐 30년 이상 할 수 없었겠죠. 이제는 그걸 하면서 본인이 느낌을 이제 글로 써보내는 걸 콜크 박사가 하는 거 봐서는 이제 애니가 이제 적어도 요가를 통해서 많이 극복했다. 그래서 요가가 PTSD의 단지 HRV, 심박 변이도뿐만이 아니고 PTSD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됐다 하는 것을 콜크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16장 내 몸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다의 마지막, 요가의 세 번째, 나를 알아가는 것, 내수용 감각 키우기, 그리고 요가와 자기인식에 관한 신경과학 연구, 신경과학이 제 오타입니다.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사소통의 학습,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